예, 오늘의 마지막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헌 분석 연구인데요. 제가 어제 방금 얘기하면서 어제가 아니라 방금 이제 제가 11차 시 할 때 문헌 연구라고 그랬는데 제가 실수했고요. 문헌 분석 연구입니다. 문헌 분석 연구의 특징. 자, 아까 우리 10차 시 때 얘기했던 내용.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라고 그랬었는데, 자, 이미 문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나 역사적 문서나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그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문헌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자료가 있어요.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해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말 그대로 무슨 자료라고 그랬어요? 원자료라고 그랬어요. 네, 원자료. 그 다음에 2차 자료 볼게요. 2차 자료는 뭐가 이루어진 거다? 가공이 이루어졌고 내가 아닌 누가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이죠. 그죠? 간접적인 자료로서 다른 사람의 1차 자료를 가공한 자료. 그러니까 책, 논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2차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문서. 개인 문서는요, 개인이 자발적으로 경험하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작성한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특별한 형식 없이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자, 공식 문서는요, 기관에서 업무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을 뭐에 맞춰서 그 기관의 형식에 맞추어서 작성한 문서를 공식 문서라고 그러고요. 자, 각종 통계 자료는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조사했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집성이라고 그래요. 집성.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완성한 것, 이걸 집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공공기관이나 공식적 조직체가 그 자료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낸 것을 보관하거나 공개하는 기록에 보통 이러한 통계 자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1차에 대한 보완과 점검과 평가의 자료로 이용할 때 이러한 통계 자료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헌 분석 연구의 주요 절차는요, 연구 주제 관련 핵심 주제를 찾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연구 주제 관련해서 핵심 주제어를 찾아야 우리가 그 문서들을 찾고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이렇게 우리가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빠른 동물 이런 식으로 찾는 게 그러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빠른 동물 순서대로 쭉 나와서 세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을 찾을 수 있겠죠. 네, 그죠? 그렇게 핵심 주제어를 찾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나온 2차 자료들을 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2차 자료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구 분야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을 습득을 함과 동시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자료를 우리가 질적이든 양적이든 이 문헌 분석 연구 중에서도 2차 자료 열람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겠다. 자, 세 번째로 연구 목록집 작성인데요. 자, 연구의 흐름과 전망을 파악한다. 자, 사실요, 우리가 2차 자료를 열람을 하면서 이미 그 관련된 연구에 대한 흐름과 전망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목록집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연구할 건지 쭉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해당 논문을 참조한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문헌 분석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료, 그 해당 논문을 참조를 하는데, 그때 이 해당 논문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과 결론 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조한 문헌과 인용한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참조 문헌에 명시해야 됩니다. 가령 A 논문의 13쪽에 5번째 줄. 자, 요런 내용을 반드시 어디에다가 달아야 되냐면 참조 문헌이나
참조 문헌이나 또는 이제 맨 끝에 이제 참조 문헌을 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문서가 있으면은 밑에 보시면 1 해가지고 어디에 뭐 몇 쪽에 몇 번째 줄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각주라고 그러죠. 그죠? 각주인데 각주 미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각주. 예, 요런 데다가 달 수도 있어요. 주석 이런 걸 다는데 주석에다가 이런 것들을 명시할 수도 있고요. 자, 문헌 분석 연구의 장점은요, 2차 자료를 활용한다. 이걸로 인해서 기존 연구의 성과와 동향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야 할 연구의 방향이 이런 쪽이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직접 가서 자료를 만들어 오는 거, 그러니까 원자료를 수집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이 되고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시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며 폭넓은 연구가 가능해요. 예, 시공간 제약을 적게 받는다는 뜻은 내가 이 논문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만한 시간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논문 보는데 반드시 도서관에서 보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빌려서 또는 열람을 하셔서 뭐 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든 보실 수가 있잖아요. 시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고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데 이 부분 외에도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과 관련된 다른 영역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겨나는 거죠. 또한 내가 이렇게 조사하는 것들이 사회 현상이나 그런 또는 연구 대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관련된 내용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비슷한 주제로 연구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윤리적 쟁점 역시 비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문헌 자체가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녀석이면 어때요? 내 연구 신뢰성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문헌 선정하실 때 어느 정도 그 명망이 있는 그런 이제 자료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문헌 해석하는 과정 자체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연구자의 이런 연구 활동이 연구 대상이나 또는 사회 현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내가 연구하는 것 자체 하는 그 과정에서 나의 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인 측면에서는 영향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한 문헌 자체의 편향성, 아까 얘기했죠. 문헌의 신뢰성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문헌 자체에 대해서 참조를 할 때 그쪽 분야에 명망 있는 사람의 논문을 차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런 영역에서 식견이 있는 사람의 자료만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학력이 낮은 사람이라든지 또 그쪽 관련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의 문헌을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특정 계층에 한정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선별적 보존과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선별적 보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보존하고 어떤 것은 버려지는 거죠. 근데 버려지는 것도 우리 연구에서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 2차 자료에서 버려진 자료에 대해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불완전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문헌 분석 연구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공부를 했는데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그쵸? 문헌 분석 연구는 되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조사 연구는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했단 말이죠. 그만큼 양이 좀 많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요 다시 한번 동영상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 과제물 볼게요. 자, 11차시 과제물이랑 똑같아요. 단 앞대가리 내용만 바뀌었죠. 그쵸? 문헌 분석 연구로 바뀌었죠. 역시 주제 한 가지를 제시하시고 문헌 분석 연구와 관련된 주제 한 가지 드시고 그 주제에 걸맞는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자료들을 수집할 것인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차시, 11, 12차시로 하면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등교하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보는 자리라서 굉장히 떨리기도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다음 주 수요일에 보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강의 계획서를 다시 드릴 거예요. 강의 계획서를 드리면은 강의 계획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어떤 식으로 볼 거고 수행 평가 어떤 식으로 볼 거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다음의 내용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해도를 보고 앞의 내용을 조금 다시 복기를 하든지 이제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교 계약을 하게 되는데 등교 계약을 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수칙 잘 지키시면서 등교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